자, 최근에 옆나라 중국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중국에서는 갑자기 방송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최근 그 규제의 강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특히 당보다 연예인들이 젊은 팬덤들,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더 강한 그런 상황을 우려해가지고 이런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문화 권력을 만든 이런 팬덤들을 규제하겠다, 거슬리는 이들을 퇴출시키겠다,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눈에 띄는 기가 막힌 규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른바 예쁜 남자 아이돌들. 예쁜 남자 아이돌들, 연예인들에 대한 활동을 금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서도 사실 쉽게 믿어지지가 않죠. 자, 물론 한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남성성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야망을 따라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거, 창업 정신이나 개척 정신 같은 것들, 혹은 군인이나 경, 소방 뭐 이런 것들, 또 운동선수 분야 같은 곳에서는 사실 남성성이 좀 많이 요구가 되는 분야들이죠. 특히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특히 정치권이 시민들로부터 견제받기 위해서라도 그 사회에 있는 남성 시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어떤 그런 공격성과 투쟁심은 생물학적으로 사실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아주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다만 오늘의 관점은 이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이돌들의 어떤 외모 스타일까지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입니다.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해요.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실제로 여성적인 남성 그룹들을 단속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 당국에서는 인민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여성적인 느낌을 풍기는 남성 그룹들을 모두 단속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자 같은 남자, 일명 냥파오는 더 이상 안 된다. 자,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들을 퇴출하겠다, 뭐 근절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심지어 학생들이 아이돌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유료 투표하는 것도 금지, 또 아이돌에게 돈 쓰는 것도 금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은 아무래도 관련된 그런 그 나라에서도 손해가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아이돌 산업에 관련된 어떤 굿즈들이라든지 뭐 상품이나 기념품, 또 앨범 판매 사업 같은 데도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인 매출 구조에. 어쨌든 규제는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보면서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남자 아이돌들에 대해서 화장도 금지하고 유료 투표도 금지하고 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오디션 프로 같은 것도 금지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남자가 화장하는 거, 선크림까지는 몰라도 화장하는 거는 저도 진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고 개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맡기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 전반적인 아이돌 팬 문화 대부분을 그냥 앞으로는 더 이상 금지하고 단속하겠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있는 인터넷 팬클럽도 규제와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만 무려 15만 건 이상의 글과 사진과 영상들이 삭제가 됐다고 하고, 또 4,000개가 넘는 계정들이 폐쇄되거나 정지를 당할 정도로 아주 고강도의 규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시대가 흐른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진일보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리석으면 언제든지 그 세상은 뒤로 퇴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 공산당에서 이른바 표준 모델, 권장 아이돌 모델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 그래 건강한 청년이 있기는 한데 고개가 조금 갸우뚱되죠. 사실 이게 좀 아이돌이나 가수로서 우리한테 첫인상에 어떤 호감을 주는 외모냐라고 하면은 사실 좀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힘든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인상에 호감을 주는가? 네, 잘 모르겠는데 웃기기는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분은 제가 단골로 가는 국밥집에 엊그저께 한번 만났던 손님 같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아이돌 산업도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보통 좀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K-팝이라든지 뭐 막대한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중국 시장을 겨냥한 어떤 해외 팬덤에 의존해서 아이돌 장사를 해먹고 사는 또 그런 연예 기획사도 많고 또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분명 많은데 작지가 않은데 자, 자국의 남자 아이돌들도 탄압하면 외국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연예인들의 문화가 못 건너오도록 뭔가 규제가 늘어나겠죠. 방송에 못 내보내도록 뭔가 아무튼 규제가 늘어나면은 늘어나지. 그 자기 나라 연예인들 탄압하면서 이거는 다 허용해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제가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화장품 사업이나 패션 의류 사업 같은 거를 벌여. 뭐 어떤 뭐 귀걸이나 장신구, 귀금속 사업을 벌여. 그럼 모델을 누굴 쓰고 싶겠습니까? 진짜 미안한데 엊그저께 국밥집에서 만난 이 산업여군 아저씨보다는 아무래도 좀 요런 애들을 모델로 내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요, 솔직히. 아무튼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모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야. 자, 저도 어렸을 때 그 실베스타 스텔론 아저씨가 사실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인데 이 실베스타 스텔론이 출연했던 영화 람보나 특히 복싱 영화 로키 시리즈 같은 거는 저도 정말로 재밌게 봤습니다. 좋아해요. 물론 출시된 지 몇 년이나 지나고 재방송으로 봤죠. 그래도 이게 참 오래된 영화들입니다. 한창 젊을 때네요. 사실 이제는 이분도 뭐 70살을 진작에 훌쩍 넘어가는 그런 할아버지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람보 시리즈는 참고로 넷플릭스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참 유명한 배우였죠. 뭐 가끔씩 이 사람이 정치에 관해 가지고 좀 헛소리를 하긴 하던데 사실 그거를 떠나 가지고 영화 배우로서는 참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어떤 그런 배우입니다. 이 양반이 나왔던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정말로 재밌게 봤어요. 시청자분들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 사실 모두들 이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또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나 뭐 70년대, 80년대 혹은 이제 90년대까지 이렇게 영화를 풍미했던 이런 마초적인 배우들 좀 이 남성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된 배우들이고 또 영화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요구가 될 때도 있고 보면은 참 속 시원하고 통쾌하고 재미있어요. 나도 그래 이런 거를 알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데서 지금 어떤 상업적으로 요구되고 형성된 남성성의 성질과 과연 지금 이 표준 모델에서 제시되는 성질이 과연 같은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 아무튼 살다 보니까 남자 아이돌들의 외모를 규제하겠다라는 이런 신기한 뉴스를 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옆 나라의 국력이 자꾸 크게 성장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걱정하는 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나라에서 이런 규제가 벌어지는 거, 새로운 두 번째 문화 대혁명 같은 것들이 저쪽 사회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사실 우리는 좋아해야 되는, 반가워해야 되는 소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의 양심이 좀 그렇다는 거죠.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런 정책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좀처럼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시청자님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